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30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계산적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영상이 달렸던 댓글이고, 제가 그래도 새로운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글을 하나, 떡밥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즘은 불라의 글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네이트판 이런 데도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불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멍멍이 소리 하는 게. 자, 내용을 보면 제목, 나한테 돈 안 아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남자가 없나? 눈물의 이모티콘. 내가 터치하는지 테스트 안 하고 데이트 비용 다 쓰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계산하는 남자 싫어. 계산적인 남자 싫어. 어차피 내가 데이트 비용 안 쓰는 돈도 나중에 결혼 비용으로 돌아가니 쌤쌤이잖아 라는 멍멍이 소리를 합니다. 요즘 젊은 남성분들이 이걸로 좀 테스트를 많이 하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 본인 돈은 귀하고 남의 돈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는 여자들은요, 남성분들에 대해서 호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런 케이스들이 보면 결혼한 이후에 퐁퐁이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보다는 조건만 보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퐁퐁이 플러스 잭스 리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왜 멍멍이 소리냐고 하면, 뭐 어차피 내가 데이트 비용 안 쓰는 돈도 나중에 결혼 비용으로 돌아가니 쌤쌤이다? 아니, 결혼을 할지 결혼을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안 쓴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보다는 돈을 써버릴 가능성이 높죠. 여성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만 돈을 모으면 되지 뭐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모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모은 이후에는 다 써버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다, 그런 이야기라고. 지금 남성분들 이걸로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하는 건 당연하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이자 소득하고 이런 것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딱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월등히 못 미치는 여자들은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돈을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도 본인이 더 좋아하면요,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로맨스 스캠을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당해요. 한 7대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이 이러는 거를 믿지 마세요. 진짜 여자들도 그 남자가 좋으면 돈 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면, 이거는 2008년도에 한 그런 정보회사 연구기관에서 나온 건데, 이게 조금 보면 여성한테는 조금 불리한 내용의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쭉 보다 보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진 2015년도 정도 뒤로부터는 이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보통 여성들한테 불리한 기사들이 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거를 하나 가져온 건데, 아마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을 거라고 저는 감안을 하고요. 자, 내용이 뭐냐고 하면, 부부의 절반 이상은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자, 현재 배우자와 결혼 전 이상형이 일치한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 남성은 58.4. 그래도 제법 높은 비율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치한다가 많은데, 여성 같은 경우는 고작 34.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명 중에 1명 빼고는 이상형이 아닌 거죠. 아닌 거고. 그러면 남녀 모두로 봤을 때 성격 가치관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답한 게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남성은 외모를 주로 답변을 했다. 이제 외모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쁜 여성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 이상형까지는 많이 못 갔다는 답변인데, 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업, 경제력, 학력, 신장 등 다양한 답변이 골고루 나왔다. 이걸 복수로 응답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남자의 시계와 여자의 시계는 좀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결혼 정보회사 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은 여성들보다 많은 여성들이 많이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틀 전인가 영상을 들으니까, 결정사 회원 중에서 여성들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결정사 가입하는 거에 대부분은 남자가 거부하는 나이대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사 가는 남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스펙이 엄청나게 뛰어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보면 뭐 동갑하고도 많이 매칭이 되고,
오히려 연상도 많이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게 바로 결정사의 회원 비중, 여성들의 회원 비중이 나이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결정사 조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이미 꽉 차다 보니까 쫓기죠.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상태에서 마지못해 결혼하게 되니까 당연히 잭스리스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댓글은 좀 반박 댓글입니다. 뭐 조롱하는 댓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재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심하면 이 채널을 한 번씩 보는데 개그맨들 진짜로 반성해야 한다. 댓글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모든 패배자 쓰레기들만 모여서 한탄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네, 재미있어. 내가 납품하는 사람인데 바이어가 90 수준의 품질을 원해. 그런데 나는 지금 80 수준의 물건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90 수준을 원하는 바이어를 욕해야 하나? 아님 내가 수준을 90까지 올려야 하나? 아재요. 이거 혹시 설거지 하다가 낮술 한잔 하시다가 흑화하셨어요? 이거를 결혼 시장하고 왜 비유를 합니까? 아니 머리가 혹시 좀 제가 봤을 때 지력의 문제 아닌가? 이게 바이오랑 결혼 시장하고 뭔 관계예요? 그리고 제 채널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렇고 제 채널 시청자분들의 많은 수가 한국 여자 안 만난다니까? 20대 때 이놈저놈 굴러다닌 여자들 안 만나고 뭐 믹타오라든지 국제결혼 한다는 거고 불량품이고 중고품인 여성들 안 만난다는데 지금 비유 자체가 안 맞잖아요. 이게 바이오하고 뭔 관계예요? 참 어이가 없고 또 뭐라고 쓰냐고 하면 그게 아니라면 80 수준의 물건이라도 만족하는 바이어를 찾든지 그것도 싫으면 납품을 포기해야지. 아니 그래 그러고 있다니까. 여자들 눈 낮추라는 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바이어를 왜 욕하나? 인생 패배자 같은 것들. 좋은 물건 구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급발진하기는 이라면서 조롱의 댓글을 올렸는데 한국 여자 안 산다니까? 아니 물건이 지금 중고품인데 신차 가격으로 사가라고 하니까 이거 비유가 왜 안 맞냐고 하면요. 연애 시장은 여자가 결정하는 거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니까? 그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틀린 거야. 이 아저씨는. 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남자가 결혼해서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바이어가 누구예요? 아저씨. 이 아저씨가 생각하는 그거거든요. 지금 납품하는 사람이 남자고 바이어가 여자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머리가 나쁜 거야. 머리가 나쁜 거. 연애 시장에서는 이게 맞지. 결혼 시장에서는 바이어가 누구예요?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 아저씨는 여자라고 한 거야. 남자라니까. 최종적인 결혼은 남자라고 대부분 다 그 이야기예요. 결정사 사람들도 결혼은 결정을 남자가 한다고. 무슨 여자가 결정을 해. 여자는 요구사항을 부르는 거고 남자는 아이 너무 그 가격 비싸요. 우리는 안 살래요. 이건데 머리가 나쁜 거야. 머리가 이 야간자 이 아저씨 혹시 뭐 퐁퐁이 당하시다가 현실 부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아저씨 납품한다 했죠. 이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왜 중고품 주제에 침수차 주제에 사고 이력이 많은 주제에 가격을 비싸게 파냐고. 그러면 가격을 내리든가 그 이야기 하는데 이 전제부터 틀린 거야. 이 얼마나 대가리가 나쁘면 이런 조롱의 댓글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이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대한민국 여자들 욕하는 거는 저는 유튜버라서 욕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 계시는 많은 남성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 여자 만날 생각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방이야. 믹타우로 가든지 국제결혼 쪽으로 지금 다들 준비 중이고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유튜브 성격 채널 자체가 사회적 비판을 좀 많이 하려고 삼테크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뭐 이제 오다 보니까 거의 사회 비판 쪽으로 오게 됐는데 한국 여자들이 잘못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이 0.78로 전 세계 꼴찌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도 잘 못 낳잖아. 애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늦게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낙태를 많이 한 여성들도 애를
임신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노산도 이유가 있고 술, 담배도 있고 이유는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전제 자체가 틀린 거지. 제품이 불량품인 걸 납품하시는데 바이어인 남자가 왜 사냐고. 가격이라도 싸면 몰라. 하여튼 참 이 아저씨는 기본 전제 자체가 틀리고 이런 지력으로 가지고 여기 있는 댓글을 보면서 재미있다. 모든 패배자 쓰레기들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내가 볼 때 이거 국어 능력이 안 돼 있는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하여튼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그리고 퐁퐁남으로 사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현실 부정 그만하시고요. 집에서 발이나 닦고 주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경제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서 저성장이라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예전처럼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남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산적이지 않으면 남자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여자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 같이 고생할 여자들은 거의 없다. 그냥 치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여자들만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남성분들은 좀 경제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간 거는 많은 남성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하면 그런 걸 많이 느껴지잖아요. 뭐 자영업을 해도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조금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체크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원래 경제에 좀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기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뭐 퐁퐁이 만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남자랑 한참 놀다가 나이 들 만큼 다 들어가지고 그때 와서 나 책임져라. 그런 여성들이 이제 만나기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명한 여자라고 한다면 20대 중반쯤에 시집가는 걸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한 27, 8 안에는 끝내야 돼요. 왜? 그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30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30 넘는다 하더라도 뭐 30 초반이니까 주로 20대 중반하고 매칭되는 여성들이, 그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죠. 왜냐고 하면 속욕이 지배하는 나이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여튼 뭐 남자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산적이고 상대적으로 속욕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여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한국의 2023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1.5%에서 1.3%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3.5%로 전에 3.2%에서 0.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망치를. 그리고 지금 아마 이번 주쯤에 되면 IMF에서 아마 나올 건데, IMF가 4월달, 7월달, 10월달, 1월달이 내거든요. 아마 지금 IMF 같은 경우도 아마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계속 뭐 정부라든가 한은이라든가 OECD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오는 걸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은 같은 경우도 1.4% 지금 전망치를 이미 낮춘 상태거든요. 낮춘 상태인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는 지금 3% 이상이잖아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으려나 계속 저출산이 지속되어 인구 30%를 줄여야 잘 살게 될 겁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고 잘 사는 건 아니죠. 저는 인구 밀도가 오히려 낮은 나라들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고 하면 속도입니다. 저도 인구가 조금 밀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연착륙을 바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진행되는 거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발생하면서 경착륙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떤 문제가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인구 피라미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20년 뒤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상은 아니에요. 완전 역사감각형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살이 지금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죠. 최근에. 근데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지금 보면 약간 10세 분 같은 경우는 올라오잖아요. 볼록. 인구가 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 90년대생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 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여기 2043년에 10대가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역삼각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이제 20년 뒤만 하더라도 지금 태어나 있는 아이들이 20세, 그리고 지금 20대인 사람들이 20년 뒤에는 4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대들은 50대가 될 건데, 여기 위에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계청에서 예상하기로는 뭐 90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나오지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야.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90세 이상도 80세 이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상 노동을 해가지고 소득이 거의 없잖아요. 노동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밑에 있는 세대들이 윗세대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혹한 거죠. 가혹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소득을 벌더라도 월급의 상당수는 사회복지비용 부담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인구가 좀 줄어드는 거는 동의는 하지만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 속도가 빠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부담해야 될 그 가도기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